어제 내린 갑작스런 우박으로 과수와 밭작물 등 1,600헥타르가 넘는 농작물과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박 피해는 후유증이 몇 년은 이어지는데 피해 보상이 막막해 농가들이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해외 출장 중 광주시 공무원의 산하기관장 여직원 성추행, 특정인의 문제가 아닌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갑질이란 의혹과 함께 관련 협회와의 유착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집중 보도합니다. 영산강 죽산보가 수문을 열고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녹조라떼 등 후유증을 낳았던 4대강 사업이 5년 만에 방향을 틀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갑작스럽게 내린 우박으로 전남 4개 시군에서 모두 1,600헥타르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박 폭탄에 과수와 밭작물은 물론 축사와 차량까지 초토화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골프공 크기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쉴 새 없이 떨어집니다. 폭설이라도 내린 듯 주변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갑작스런 우박 폭탄에 농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출하를 앞둔 오디는 땅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졌고 가지와 잎도 부러지거나 찢어졌습니다. 생전 처음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제 앞으로가 또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투자 금액도 많이 농약값이라든가 또 인건비 칠대기 인건비도 많이 들었는데 수확이 전무니까 이제 사과나무 역시 성한 곳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과실 곳곳에 흠집이 나서 사실상 상품성을 잃었습니다. 우리 골프공 크기만 우박 있죠. 그거의 한 30-40분간 쏟아졌어요. 그 많은 우박이 쏟아졌을 때 사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 맞은 사과가 없어요. 다 맞았어요, 천천히. 밭작물도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수확을 앞둔 양배추는 잎이 갈갈이 찢어졌고 옥수수, 고추, 참깨 등 노지작물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축사나 시설하우스도 곳곳에 구멍이 뚫려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피해 농가들은 처음 겪는 우박 피해라며 처참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힘들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일단은 이제 지금같이 자식까지 키웠던 우리들이 있으니까 우리들 먼저 일단은 최대한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우박 폭탄의 차량 피해도 컸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거나 차체가 패이면서 담양의 한 공업소에 수리를 문의한 차량만 해도 100여 대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장성과 담양 등 전남 4개 시군에선 사과 120헥타르와 밭작물 300여 헥타르 등 모두 1,600여 헥타르의 농작물이 우박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축사지붕과 주택처마 등 일반 시설물도 12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우박 피해는 그 후유증이 수년 동안 이어진다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피해 보상도 막막하기만 합니다. 박소인 기자입니다. 우박에 맞아 심한 생채기가 난 사과나무. 골프공만한 우박에 상처를 입는 건 사람으로 치면 골병 드는 것과 같다고 농가는 말합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정상적인 재배나 수확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내년에 꽃눈이 안 오면 그만큼 이제 수확이 확 졸아본다는 거예요. 피해 보상이라도 받으면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라남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도내 사과나 배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6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보조사업도 해주고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저희들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사실은. 워낙 또 비싼 금액이고. 축사의 경우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 특약에서 우박이 빠져 있어 사실상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아니 난 그거에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약관에 우박은 아니다고 안 들었다고 하네요. 행정당국에서 복구비를 지원하긴 하지만 과수의 경우 농약 대금 명목으로 헥타르당 63만 원만 지원할 뿐입니다. 차량 파손도 자차 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인이 전액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차량 유리 교체와 판금, 도색에 수백만 원이 들어가고 심한 경우에는 폐차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썬루프 있는 것은 유리가 완전히 다 떨어졌어요. 가지고 비가 다 들어가가지고 비가 많이 들어간 물 들어간 차들은 폐차도 많이 해야 될 차들이 지금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우박에 농가나 차량 운전자 모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시청 간부 공무원이 산하기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관행적으로 이뤄진 갑질 행태라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해외 출장 중에 산하기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시청 공무원 2명을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간부 직원의 노골적인 성추행 혐의가 드러났고 다른 직원도 성추행 혐의와 함께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위원회에 접수된 제보 내용 중에는 5, 6년 전부터 시청 직원들이 해외 출장에 동행한 산하기관과 유관협회 여직원들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연루된 공무원들이 여러 명이고 접대부가 나오는 유흥업소에 데려가서 음담패설을 통역하라고 강요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감사위는 특정 공무원의 비위 정도가 아니라 예산을 지원하는 광주시청 공무원들의 갑질 행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보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로 했고 전체 출자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또 다른 성범죄 피해 사례가 없었는지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성추행 문제도 심각하지만 또 다른 의혹도 있습니다. 두 기관이 주고받은 보조금의 사용처가 수상합니다. 이어서 김철원 기자입니다. 해외 출장 중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광주시 공무원들과 동행한 모 협회는 광주시와 갑을 관계에 있습니다. 광주시 해당 부서가 협회에 사업을 위탁하면서 보조금 성격으로 한 해 평균 15억 원에서 20억 원의 사업비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협회는 해당 부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공무원의 다소 무리한 요구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문제는 위탁 업무의 당사자인 광주시 해당 부서와 관련 협회 사이에 진행된 보조금 성격의 사업비 정산이 제대로 안 됐다는 데 있습니다. 해당 협회가 수십억 사업비의 집행 내역을 광주시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최소 3년에서 4년치의 증빙 문건이 없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서류를 살펴봤던 광주시 의원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아예 그런 서류가 없었던 거죠. 없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됐냐고 이제 확인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때 가서야 이제 짜맞추기식 정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사실은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해에는 이탁 업무를 주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탁 업무를 주는. 감사위원회가 성추행 이외에도 위탁사업비 횡령 등 다른 불법 의혹도 감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부서와 관련 협회의 유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산강 죽산보의 수문이 오늘부터 개방됐습니다. 녹조 등으로 후유증을 낳았던 4대강 사업이 5년 만에 방향을 틀게 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4개의 수문 중 2개의 수문이 열린 죽산보. 수문이 20cm 들어 올려지자 갇혀있던 물줄기가 수문 아래로 흘러나옵니다. 녹조가 우려되는 4대강 6개 보를 상시 개방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따라 4대강에 보를 준설한 지 5년여 만에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이번 보 개방으로 빠져나가는 수량은 총 510만 톤으로 죽산보 전체 수량의 약 20% 정도입니다. 영산강 죽산보에서는 사흘에 걸쳐 양수 제약 수위인 2.5m까지 총 1m 수위를 낮추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이른바 녹조 라떼와 큰빛 이끼벌레 창궐, 물고기 떼죽음 등 후유증에 시달렸던 4대강의 역사를 되돌린다는 상징적 의미가 커 보입니다. 체류 시간을 증가시키고 그동안 또 하상에 퇴적된 오염물질들을 일시적으로 방류시킴으로써 전체적인 수 환경을 개선시키는 하나의 첫 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단체는 소극적 방류를 비판했습니다. 수문을 열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4대강 복원의 의지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찔끔 방류로 생태 복원과 녹조 해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수문 개방을 점차 확대를 하고 고 해체를 비롯한 제대로 된 복원, 회생의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5년 만에 보가 열리며 실패로 결론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새 정부의 시작과 함께 4대강이
토건에서 생태로 방향을 크게 틀게 되면서 녹조 저감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전남에서 가뭄 피해를 입은 논이 400헥타르를 넘어섰습니다. 농정당국이 어제까지 집계한 가뭄 피해 현황을 보면 논 마름과 벼 시드름, 고사 피해가 발생한 논은 406헥타르로 나타났고 고추와 참깨 등 밭작물은 초기 생육이 더딘 상태입니다. 모내기는 전체 계획 면적의 51%가 진행됐고 보리와 밀 수확률은 어제까지 38%가 진행됐습니다. 음주 차량이 노점상과 행위를 덮쳐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어제 저녁 7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노점상 상인 64살 송모 씨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는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41살 임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우회전을 하던 임 씨는 뒤따르던 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지방분권 강화 등 지역공약을 빠르게 추진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협의회 부의장 자격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당부와 함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TF를 구성해 140개에 달하는 지방 공약의 우선순위 등을 정할 방침입니다. 전진수 광주시 의원이 대통령 광주공약 점검단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전 의원은 광주시의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제안하고 문재인 정부의 광주공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진토록 하기 위한 기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약에서 빠진 스마트 제조혁신단지 조성과 광주 순천 전철화 등의 사업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전체 의원 명의의 성명을 통해 5.18과 관련한 문서를 모두 공개하라고 미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5.18 당시 집단 발포를 포함한 신군부의 만행을 미국이 묵인했다는 문서가 최근 팀 셔로 기자에 의해 공개됐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미국 정부의 문서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광주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무기계약직의 완전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무기계약직도 임금과 근로환경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에 다름없다며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인식에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비정규직의 완전 철폐를 촉구하며 이달 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장기 장애인 체육대회가 나흘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볼링과 배드민턴, 탁구와 보치아 등 9개 종목에서 350여 명의 선수들이 실력을 겨룹니다. 이번 대회 입상자들은 오는 9월 충북에서 열리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광주 대표로 참여하게 됩니다. 광주 전남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100개사를 무작위로 선정해 불공정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34개 위반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위반 사항으로는 물품 대금 미지급이 1곳, 어음 할인료 미지급이 15곳 등이었고 총 피해액은 1억 4천여만 원이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납품 대금 부당 감액이나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기업 방문 등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